보물섬 공정자가 서동주를 염장선에게서 구했다. 염장선은 병원에 입원하며 진실을 밝혔다. 서동주는 어두운 창고 안 쇠사슬에 묶인 채 숨을 헐떡였다. 염장선 의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감히 날 배신해. 염장선이 으르렁거리며 그의 얼굴을 거칠게 붙잡았다. 서동주는 이를 악물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고문으로 만신창이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 갈라진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신음,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염장선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쇠막대기를 들었다. 내가 아는 걸 전부 말해. 안 그러면 여기서 끝장날 거야. 다음 순간 쇠막대기가 그의 몸에 내리꽂히며 비명 소리가 창고를 울렸다. 그 시각 소식을 들은 공정자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서동주가 염장선의 소나귀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를 구해야 해. 그녀는 단호히 중얼거리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동주를 데려와. 공정자의 충직한 부하들은 즉시 움직였다. 그들은 염장선의 아지트로 향했고 밤의 어둠 속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창고 주변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총성이 울리고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염장선의 부하들은 사납게 저항했지만 공정자의 팀은 물러서지 않았다. 한 남자가 창고 문을 폭파하며 뛰어들었고 염장선과 정면으로 맞섰다. 서동주는 어디 있나? 그가 소리쳤지만 염장선은 비웃으며 대답했다. 늦었어. 그는 이미 끝났다고. 그러나 그 순간 공정자의 부하 중 한 명이 쇠사슬을 끊고 서동주를 업어 밖으로 끌어냈다. 염장선이 이를 막으려 했지만 폭발음과 함께 창고가 무너지며 혼란이 극에 달했다. 서동주는 가까스로 구출되었지만 그의 상태는 위태로웠다. 응급실로 실려간 그는 의식을 잃은 채 수술대에 누웠다. 의사들은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공정자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다렸다. 제발 살아남아, 동주야.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서동주가 깨어났을 때 그의 흐릿한 시야 속으로 공정자의 얼굴이 들어왔다. 내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그가 힘겹게 물었다. 공정자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염장선이 널 노렸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고 깊은 숨을 내쉬며 이어갔다. 내가 숨기고 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서동주는 눈을 크게 뜨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기억 속에서 억눌렸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염장선과의 거래, 대산 그룹을 둘러싼 음모, 그리고 그가 잊고 싶었던 과거의 죄. 병실 밖에서는 경찰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공정자는 창밖을 힐끗 보며 중얼거렸다. 우린 시간이 없어. 모든 게 밝혀지기 전에 널 여기서 빼내야 해. 하지만 서동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정자야. 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서동주,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화면은 서동주의 굳은 표정과 공정자의 절망적인 눈빛을 교차하며 천천히 줌아웃된다. 병원 창밖으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진다. 관객은 숨을 죽이고 묻는다. 서동주는 과연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 드러난 진실은 그를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파멸로 이끌 것인가?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 성현의 과거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자. 성현이라는 이름은 그저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 서사는 과거를 탐구해야만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발생한다. 교통사고 때 무의식적으로 떠오른 이름, 성현? 누군가가 그에게 지어준 칭호였고 무의식적으로 큰 소리로 외친 칭호였다. 그러니 성현이라는 이름을 찾아보자.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공비서였다. 공비서는 마치 매를 맞을 것처럼 설레는 듯했다. 허일도가 회장의 서재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이미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했다. 사실 누군가가 오랫동안 회장 가족의 집사 역할을 맡았다면 그는 기꺼이 맡을 것입니다. 또한 허일도는 단순히 차광철의 사위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무엇이 부족하거나 감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또한 공비서는 차천 회장의 아내를 권력이 부족해서 명문가의 집사라고 묘사했습니다.
즉, 그는 오랫동안 차광철 측과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차광철의 아버지가 며느리를 돌보기 위해 누군가를 고용했다면 대산의 규모는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비서는 회사가 재계에서 전문적 명성을 쌓는 과정과 차광철이 현재의 지위에 도달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차광철과 공비서의 유대감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혈연관계, 계승, 이복자녀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데 이는 미래에 몇 가지 반전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서동주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성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서동주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생의 비밀을 안고 살았다면 이 시나리오에서 공비서 서동주는 그의 친어머니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서동주가 회장에 숨겨진 자식이자 그와 공비서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면 서사가 너무 복잡해질 것입니다. 단순히 막다른 길이 아니라 혈연 관계 측면에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사귀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고모와 조카가 함께 사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공집사의 서두에 나오는 인물 설명에 따르면 그는 운명이 정해진 인물로 성현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전에 잊고 있던 숨겨진 비밀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그때부터 공비서는 자신을 압박하는 듯한 죄책감을 품기 시작했고 진실을 말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이름의 주인공은 서동주가 아니었다고 한다. 공비서는 처음에는 포괄적인 규칙과 자신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그는 숨겨진 아이의 모습과는 크게 다르다. 그는 지치게 만드는 일에 만년을 바치고 싶지 않고 대신 마지막 몇 년을 즐기려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삶에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가 뉘우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 죄의 범인이 성현이라는 사람인가? 서동주가 성현이라는 이름을 생각한 순간은 사고때였다. 그 초상화에서 청바지를 입은 청년이 관찰되는데 그는 신입사원인 듯하다. 그는 교통사고 때 경험한 환각에서 그 이름을 알아봤다. 쓰러진 서동주의 시야에 두 개의 신발이 뚜렷하게 보이고 신발의 낮은 각도와 크기는 그들이 아이들임을 시사한다. 그 다음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성현아로 인식된다. 드라마에서 성현이 외동하야? 라는 대사가 나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장의 아내는 성이고 성현은 그녀의 숨겨진 아이이다. 그러나 이 성장은 중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당신은 독특한 아이를 둔 사람을 부를 때 사람의 성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이가 그를 성현아 라고 불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는 서현주가 어렸을 때 동주를 불렀다는 기억이 여전히 청각적 환상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 여자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성현이 유일한 아이였다면 그는 현아 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그 이름을 부른 사람에 대한 추가 정보나 서동주와의 관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서현주가 그녀의 친자매라면 그녀는 서라는 성을 사용하고 성현과 같은 이름을 가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녀의 실제 이름은 서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그녀가 어렸을 때 불렸던 이름이라면 그녀가 서현주와 함께 고아원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비서와 관련된 죄책감은 성현이라는 캐릭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사가 계승과 음모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현을 반쯤 나쁜 소년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동주의 부모님은 차강철과 염장의 계략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업가는 아니었을 것 같다.